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영업인가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 관리하는 최고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였어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공모해야 된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모집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업인가 받고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30% 이상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국민연금공단이 있었죠. 이미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걔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다면 그때는 이미 다수가 투자한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공모, 30% 이상을 공모해야 된다. 이 조건이 붙지 않는 거죠. 그 다음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리츠와 똑같이 돈만 모아서 걔를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요.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이름뿐인 회사, 명목회사, 서류상 회사였죠.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없었고요. 직원 둘 수 없었고요.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죠.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 실체가 없는 회사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이익이 통과에 관한 관해 형태를 띠니까 법인세를 똑같이 때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는 거죠.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3번. 자산관리회사는 돈을 맡아서 이제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독수리 오형제 기억나시죠? 몇 인 이상이 필요해요?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맞네요. 자기관리 리츠도 스스로 관리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설립 시에는 3명이었고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 규모 갖춘 상태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할 때는 몇 인? 5인 이상이었죠.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몇 년 이상 경력이요? 5년 이상이었죠. 5예요. 그때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석삼 3년으로 줄었죠. 왜냐하면 석사가 2년 과정이니까.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부분을 바꿔서 문제낼 가능성은 없어요. 이 개념인 거죠. 그 다음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관리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면 받고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도 자기 자본 규모가 70억 이상이어야 되는 거였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제 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나왔네요. 나오자마자 맞춰버리는 거죠. 5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2를 빼죠. 몇 억이에요? 3억이었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얘를 뭐라고 했었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내 2 더하고 10 곱하면 50억이죠. 30억 틀렸네요.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다 그랬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스스로 관리해야 되니까 실체가 있어요. 상시근무하는 임직원이 있죠. 지점도 설치할 수 있었어요. 자산 전문 운용 인력도 둬야 되는 거죠. 몇 인 이상? 독수리 5형제 5인 이상이었어요. 근데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운용의 형태가 뭐랑 똑같아요? 위탁관리랑 똑같았죠. 그래서 모두 실체형 회사라고 해서 X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 위탁관리 리츠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본점에 영업소 설치 못하죠, 얘도.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 고용, 상근 임원 둘 수 없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내규를 갖출 필요도 없어요. 5번. 부동산 투자회사도 차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배 이하로? 2배 이하로. 자기 자본에. 그때 주총에 특별한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발행할 수 있죠? 10배 이하로. 기억나시면 돼요. 3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29회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근래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나오자마자 맞춰야죠. 5억 원 이상. 맞네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2배어 3억 원 이상 맞죠? 3번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5년 묵어야 돼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폄하해서 아니 무슨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죠. 당연히 자산운용에. 그 다음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없었죠 여러분. 그 다음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시에는 현금으로 출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최저 자본금 규모를 확충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현물 출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주의해 두셔야 될 건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러면 X였어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신탁 수익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기억나시죠? 대토권, 대토보상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X예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못해요. 이때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는 현물 투자가 가능하죠. 부동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자산들이었죠. 기억 꼭 해두세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때 성격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절대로 합병 불가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